교재는 143쪽을 한번 펴주시고요. 멀미하시는 분은 그냥 말만 들어도 됩니다. 우리가 이제 고분벽화 하면, 고분이라고 하는 건 옛날 무덤이지만, 그런 광의의 의미는 그냥 무덤 이렇게 쓰지만, 협의의 의미로는 수장급 무덤, 수장급, 이런 무덤을 우리가 보통 고고학에서는 고분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고분하면 고구려를 떠올려요.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그도 그럴 것이 무려 100개가 넘게 있으니까. 그런데 이 땅의 일부는 특히 이 고분, 물론 그 어떤 기하학적 문의에 있는 게 고분이 없지는 않아요. 있긴 한데 이렇게 생활상과 천문도를 가진 고분은 딱 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일본인들이 생각하는 이 두 고분의 가치는 엄청 큰 거고요. 더군다나 그 미야지마라고 하는 궁도 일원이라는 일본인 천문학자가 저 고분의 관측 유도를 계산하면서 결론을 여러 가지 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일본인들이 냈던 거라든지 또 우리 김일곤 선생이 쓴 논문, 또 제가 이제 천문이라고 하는 건 올해부터 해왔고 천상열차 분야 지도를 안 게 지구과학 전공했다고는 몰랐고 현장에 나와서 서양 별자리를 구름 낀 밤하늘에 후레쉬로 그려낼 정도로 그렇게 별자리 여행을 많이 했던, 과거에 저를 아는 사람은 별자리 장인근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사람이 역사로 바뀌었어요. 그러다가 우리의 천문은 없나 해서 연구하게 된 게 이제 천상열차 분야지도고, 그거를 10년 이상 뚫어지라 보고 해석해내면서 유튜브에 열 몇 편이 넘는 장장 시리즈로 기본부터 응용, 역사까지, 또 삼국사기 고구려 백제 신라의 초기 기록에 나오는 28수를 다 찾고 그런 용어들이 언제 나왔는지 그것도 연구하고, 그래서 한국천문연구원과 우리나라 천문학 백과에 나오는 천상열차 분야지도의 예곽 별자리는 AD 1세기경이라고 판명을 해냈습니다. 아주 중요해요. 이게 새긴 거는 1395년이지만 그 새긴 별자리의 분포도, 배치도, 별 사이의 거리, 간격, 이거는 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팽창하는 우주 속에 있고 우리 은하수 속에 우리가 있는데, 태양계가 그 은하가 옮겨가요. 계속 팽창해서. 그런 속에서 별과 사이의 관계도 달라지고, 그러므로서 오랜 세월 동안 별자리가 그려지는 단면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지구가 세차 운동을 하기 때문에 팽이가 막 돌다가 중심점 돌다가 힘없으면 패거르르 돌죠. 그 패거르르 도는 축이 26,000년에 한 바퀴 돌아요, 우리 지구가. 그게 가리키는 게 북극의 하늘에. 지금은 북극성 쪽을 가리켜요. 돌아갑니다. 직녀성의 배가자리로 돌아가고 26,000년이 되면 다시 이쪽으로 와요. 현재 북극성 폴라리스로. 그러면 이게 하늘의 축이 달라지면 별자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보이는 각이. 그래서 이 천문도의 중심에 어느 별자리가 있냐에 따라서 이 배치된 별자리가 언제인지도 알 수가 있고, 또 별들의 이 서로 관계 별자리들의 분포도를 계산하면 컴퓨터 프로그램에 넣어서 돌리면 어느 시기에 이게 별자리 그림이구나를 판명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새긴 건 1247년 순우천문도가 더 우리 조선왕조의 천상열차 분야지보다 1395년보다 140 몇 년 앞서지만, 그걸 새긴 별자리는 천상열차 분야지도는 A 1세기경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조금 따라오시나요? 그렇다면 새긴 거하고 그 새긴 별자리의 구조가 어느 시대냐는 다른 거죠. 그래서 AD 1세기경으로 판명한 거예요. 그럼 1세기경에 이런 천문도가 나왔다는 얘기인데, 1세기면은 고구려나 백제나 삼국이 다 초기에 해당되는데 가능할까? 그래서 삼국사기 기록에 초기 기록을 찾은 거예요. 별자리 28수를 다 등장합니다. 이 얘기는 단군조선 때부터 우리 민족이 천문을 연구해왔고, 그래서 기원전 1733년에 오행성에 모였다고 하는 오성치 기록이, 한단곡이, 단군색이 여기에 실려 있는 거예요. 세계 어디에도 없는 기록입니다. 유일합니다. 근데 1년 차이로 실제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 다음에 감성이라는 천문대를 그보다 더 오래전에 두었어요. 감독할 감자에도 별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만행산 천문체험관의 별자리 관찰대를 제가 감성대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우리 집 마당에 있는 정자가
노을 감성이에요. 멋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노을이 13세 단군 이름이에요. 석양의 노을이 아니고. 그리고 그 감성은 천문대 이름이에요. 그래서 제가 노을 감성이라고 우리 집 마당에 있는 정자에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집의 당호는 태미원이에요. 태미원이란 우리 전통 별자리의 3원, 잠이원, 북극 오성이 있는 이 잠이원이 바로 임금이 있는 곳이에요. 동잠이원, 서잠이원. 그리고 외곽에 정부총합청사에 등되는 게 태미원이에요. 그리고 천시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땅에 사람들이 사는 인간 세상이 하늘에 옮겨놓은 게 천시원이에요. 이거를 삼원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 사신도에 맞게 청룡의 7개, 현무의 7개, 백호의 7개, 주작의 7개에 이 7개씩 배치를 넣어서 한 게 사신도고 그것이 28수예요. 근데 이거는 달의 공전주기와 자전주기와 관련이 있어요. 이 사방향하고 다르게. 그래서 이 천문이라고 하는 것이 고대 역사를 접근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AD 1세기엔 과연 천상열차 분야 지도의 별자리가 가능했을까? 그렇다면 28수가 이미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기록이 있는 것인가? 그랬더니 삼국사기에 이미 초기에 다 기원전부터 신라의 관측 기록에는 28수의 이름이 공식 등장한다. 삼국이 공이. 그러니 1세기경에 하늘이다라고 하는 게 추리로서만이 아니라 가능한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천문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다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성수의 광장에 이 그림을 우리 그 다카마스 고분 앞에다가 이 성수 광장을 만들어서 돌을 놓고 부여해서 자매결연한 느티나무를 심어 놓고 그리고 거기에 돌을 배치해서 이게 별자리를 일부 상징한다 해서 해놓고 그 그림 142쪽에 보면 봉분 머리 위로 북극성이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으로 돌멩이 있는 요 부분에다가 이 그림을 성수광장이라고 해서 오른쪽에 별자리를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별자리를 설명해 봤더니 뭔 자리가 있냐면 고니자리. 그 고니자리 아래 작은 곰자리. 이 작은 곰자리가 바로 오늘날 북극성이 있는 곳이고요. 과거에 북극 오성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북두칠성 자리가 아래에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방맹이 들고 있죠. 뭔가 방맹이 들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오리온의 모습을 표현한 것 같은데 이거는 별자리에서는 안 맞아요. 왜냐하면 고니는 여름 별자리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작은 곰은 하늘의 북극이니까 그건 관계없는데 오른쪽 아래는 확 축소해 놨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겠네요. 어쨌든 여기에다가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143쪽에 보면 다카마스 치카 고분의 북쪽 상공을 올려다보면 북극성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다양한 별자리를 아스카 시대 사람들과 똑같이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설을 해 놓은 거예요. 멋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글에다가 일본의 아마추어 천문학이 발달한 나라인데 여기 우리 홍성창 선생님도 아마추어 천문인이고 저하고 같이 학회 이사도 하시고 지금 부회장이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학회에 그러면 일본의 아마추어 천문가들도 아까 그 성수광장에 와서 카메라 열어놓고 일조운동을 찍는 거예요. 고분 앞에 놓고 그러면 별이 1시간만 열으면 회전하니까 그런 사진을 어딘가 제시를 해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마추어 천문가들 우리 학회도 여기 탐방을 와서 학술적으로도 공부하고 그리고 하루 자면서 저기에서 우리 선대 조상이 와서 했던 그곳에 별의 일주운동 사진을 찍으면 참 좋겠다. 그런 제가 아이디어를 낸 거고 144쪽에 밑에 줄만 읽고 주무실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성수광장에 서서 차분하게 고분 속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상상해 보고 또 나라가 망해 갈 곳을 잃은 백제나 고구려 도래인들이 밤하늘 별을 보며 바다 건너 그리운 고향을 떠올렸을 아련함으로 다카마스 치카 고분을 바라보면 어떨까. 1300년의 세월 그리고 역사 숭고한 인류의 역사 앞에 겸손함으로 서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 개개인이 소우주이며 하늘이기 때문이다. 다카마스 치카 고분 앞에서
인류의 평화와 지구 생태계의 복원을 간절하게 소망한다. 제가 그 고분 앞에서 이걸 함께 읽고 무슨 전쟁하듯이 지금 우리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곧 사라져간 한 개인인데 우리가 다 소우주잖아요. 이런 사상은 20세기에 등장한 생태주의나 아니면 앞서 1860년대 수은 최주호 선생이 그런 시천주로서 모두가 소우주라고 하는 천주를 가슴에 담고 있는 이미 존재라고 하는 것을 밝혔고, 그것이 바로 이 동학의 사상이고 생명철학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이런 생태주의 사상이 동학에 다 들어있어요. 지금의 이 인류 이 박애나 평등이나 사랑이. 그리고 또 하나 인문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제가 중국 여행할 때 하는 얘기지만 의무려산에 가서 담원 홍대영의 의산문답을 제가 강의를 합니다. 홍대영이 말한 인물균론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생태주의예요. 실학자였으면서 당대 성리학에 완전 찌들어 있던 조선의 이 지식인들에게 홍대영은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너 시롱에게 묻는다. 허자가, 빈 허자가 튼튼하게 꽉 찬 시롱에게 묻습니다. 세상에는 살아있는 게 세 가지가 있다. 사람, 금수, 초목. 어떤 게 가장 귀한 것이냐? 누가? 시롱이 허자에게 묻습니다. 허자가 대답합니다. 당연히 사람이 우선이죠. 시롱이 그럴 줄 알았다. 대답 그렇게 할 줄 알았다. 그러면 사람과 짐승 세워놓고 짐승한테 물어보자. 누가 귀하냐고. 대답 나오죠? 순서를 짐승 다음에 그 초목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초목과 짐승 세워놓고 누가 좋은 거냐고 물어보자. 안 된다. 그러면 하물며 하늘에서 내려보고 하자. 누가 귀하다고 할 수 있느냐. 이게 인물군론의 핵심이에요. 그게 당대 천재 천문학자였던 홍대용이 우주를 관측하면서, 야, 달 둥글지, 해 둥글지, 지구만 네모나겠냐? 이런 게 관찰에서 오는 추리예요. 그러니 거기에서 역의 춘추론을 내는 거예요. 왜 중국만 중화라고 생각하냐? 지구가 둥근데 다 중심이지. 이런 걸 역의 춘추론이라고 합니다. 중국만이 춘추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냐, 그런 얘기. 그래서 저는 오늘날 이 생태주의 사상이나 동학의 시천주 사상이나 사인여천이든 뭐가 됐든 간에 또 유무상자라는 이런 실천 사상, 이런 것들이 우리 동학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을 안내하고 우리의 고대사도 찾고 또 중세의 일본의 침략의 야만을 규탄도 하겠지만, 우리는 소중한 하나의 소우주로서 늘 평화의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보는 자세와 또 내면에서는 끊임없이 자기와의 성찰을 통해서 나를 성숙시켜가는 그런 자기를 찾아가는 여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